안녕하세요. 화장품의 품질 요소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품질 요소 4가지 쉬우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품질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안전해야 한다는 안전성 내용 읽어보면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화장품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안전성에는 자극성, 감작성, 광독성, 경구독성, 이물혼입 등 없어야 되고요. 안정성은 사용기간 중에 원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내용물의 화학적 변화, 변색이라든지 변치 말아져 물리적 변화, 분리되거나 침전되는 거 있으면 안 되고요. 화장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제형 그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유효성은 세정, 보습, 자외선 방지, 미백 등 목적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런 유효성은 소비자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용성은 부드럽거나 촉촉함 등의 사용감이 우수해야 되고 형상이나 크기, 휴대성 등이 편리하고 향이나 색 등 기호성이라든지 퍼짐성, 직접 이렇게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촉 같은 거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빈칸 확인하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빈칸 너무 쉽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안전성. 처음 제형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안정성. 목적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 유효성. 사용감이 우수해야 된다. 사용성까지입니다.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쪽은 사후관리 말 그대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나 각각의 준수사항, 교육이나 회수 대상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이라든지 표시, 광고, 실증 대상 등 화장품법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후관리라서 이 파트에서는 교육 쪽에 내용 보충해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화장품법 제5조입니다. 1항부터 8항까지가 교육 부분입니다. 5항은 6항과 비교해서 교육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5항 책임 판매 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매년 받아야 한다는 정기교육, 의무교육인 거죠.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직접 담당하는 책임 판매 관리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식약 저예시 문제 보면 각 문항에 주어와 서술되는 부분을 바꾸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항을 정확하게 보고 6항을 연결해서 보세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의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7항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업을 하는 경우에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받을 수 있다까지 보고 빈칸으로 갑니다. 1항에 화장품 제조업자는 기록시설기구, 원료자재 완제품. 2항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에는 안전관리 기준, 안전성, 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보고하고 안전대책 마련 의무까지고요. 3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 시설 기구 관리 방법,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 준수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사항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생산 실적, 수입 실적, 원료의 목록 보고해야 되는데 원료의 목록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에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책임 판매 관리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갈게요. 세부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관리, 고객 상담까지 나눠져 있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기 때문에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고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런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용할 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교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법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원칙으로 수집 이용 시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따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과 정의 간단하게 다른 관련 내용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목적과 정의 부분은 처음에 나오죠. 눈으로만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단어씩 끊어서 새기면서 한 번만 읽으면 오늘 다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까지 보시고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과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나목,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까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관리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내용이네요. 여기도
읽으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 단어씩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까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관리에서는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볼게요.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호 가장 우선해야 되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2호부터 4호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 등의 내용이고요. 5호, 6호, 2항의 1호부터 4호까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쉬우니까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정보보호법 다 가지고 계시죠?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에 이용, 제공, 제한입니다. 제15조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았었고 18조 내용은 비교해서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목적 외에 이용, 제공할 수 있을 때를 정해 놓았거든요. 이런 경우를 같이 봐야겠어요.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에 이용, 제공, 제한입니다.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에 이용, 제공, 제한입니다. 목적 외의 이용, 제공, 제한입니다.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호부터 4호까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할 수 있고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우리 같이 1호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1호고요.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호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호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입니다. 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호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읽어보니까 합당하게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네요. 아래 사망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2항의 1호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누구한테 제공했는지, 목적이 뭔지 등등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다 얘기하라는 거고 4항, 5항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저는 오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편하게 쭉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항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4항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까지입니다.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으로 갈게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이 부분은 예시 문제에 나왔었죠. 1항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회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 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까지 먼저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어떤 게 있을까요? 범죄 경력이라든지 혈액형 같은 유전자 정보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민감 정보들은 원칙적으로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조항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호, 2호 정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호 정보 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2호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어서 2항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까지입니다. 오늘 화장품법의 이해 마무리하느라 영상이 많이 길어졌어요. 시험 범위 세부 내용에는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으로 묶어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